와이채나도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검찰개혁위가 어제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공고안을 발표했는데요. 공고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네, 주요 내용 첫 번째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고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하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사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서 검찰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고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소하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는 현재 검찰청법 27조에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하고 완전 다른 굉장히 굉장한 그렇죠. 내용이네요. 이게 입법 사항입니다. 예. 이걸 만약에 관철을 하려면 임명하는 부분 빼고요. 자격 요건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바꿔야 됩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부분. 예. 현행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가 가능한데 예. 검찰총장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바꾼다면 고등검사장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서울, 수원, 뭐 대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고등검사장한테 바로 직접 이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입법 사안이고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 이게 공고 사항이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받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뭐 검찰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총장이 뭐 동일체 원칙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예. 정점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2,200여 명의 전국의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는 검찰총장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권고안인데 받아들이기에는 특히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하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일단 물러난 상황이고 그리고 검찰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도 총장이 할 수 있는 일 없지 않습니까? 좀 없게 되죠. 이 법안 이게 권고안대로 된다면요. 그럼 권고안까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은 뿌리채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런 공고안이 나오거나 정기 인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항의 차원에서 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던지던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데. 사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권고안이 나왔다는 거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총장을 그냥 식물총장 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바로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헌법적으로 보나 뭐 법률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가 선출된 권력이고요. 예.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권력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배하는. 예.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보면 선출된 권력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문민 통제가 안 된다 이 안 되고 말이죠. 있죠.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을 이용해서 통제 수단으로 검찰총장의 힘을 좀 빼버리는 법하고는 헌법하고는 뭐 반하는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이 권고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을 할 거고 또 이러는 상황에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또 반발을 할 것으로 좀 여겨집니다. 네. 일단은 기준은 검사의 직무상의 어떤 독립성이 보장이 되되 그 직무상의 독립성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도 갖춰야 되거든요.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거는 뭐 언필칭 그 장관의 수사지나 이런 권한에 대해서 복종을 함으로써 이제 달성이 되는 것인데 그 복종과 독립 사이에서 조화를 잘 이루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조금 이런 관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옛날 7조에 있었던 걸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7조 2항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넣어가지고 검찰을 직무상 독립시키려고 했는데 그동안 사실상 검사 동일체 원칙이 폐지 안 된 것처럼 운영이 되온 게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더라도 어떤 권한 남용에 해당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제3자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만드는 게 어땠을까? 예를 들면 뭐 이문정 검사의 옛날 그 무죄 구형이라던가 누구죠? 그 제주지검에서 영장 회수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뭐 어떤 관료주의, 검찰 관료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굉장한 응징을 내부에서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무상 독립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오히려 윗사람들이 권한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거는 검찰총장에 한정을 했었는데 검찰총장이 그럼 직권 남용을 한다던가 어떤 좀 그 검찰 내부에서 무리가 있는 수사지휘를 할 때 그건 어떻게 막을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논의가 집중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런 네. 얘기가 이제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검찰이 한번 돌이켜 보면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일 때하고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일 때하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면 이런 법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예. 잘 돌아가거든요. 예. 말 잘 듣고, 죄송합니다. 잘 지휘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굳이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행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사 관련해서도 법에 있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제대로 이제 뭐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현 정부 들어와서 교수 출신 또 판사 출신의 이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계속 삐걱대는 모양새고 그 삐걱대는 모양새가 이게 좀 문민 통제라든지 그거에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개혁안이 건관이 나온 걸로 지금 보입니다. 결국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듣고 이 지휘 행사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에서는 이거 혹시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예. 수사하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또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방금 박준 변호사가 검찰 출신 뭐 법무부 장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공관을 보면 현직이 아닌 검사 또는 검사가 아닌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민이 검찰 통제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가 원래 문민 통제하게끔 해서 법무부 장관을 그렇죠. 원래 만든 건데. 이거는 뭐 국방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그냥 통수하지 못하고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그 순서대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고 외국에서는 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편향만 아니면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여성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군에 다녀오지 않은. 마찬가지로 지금 15년 정도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뭐 가능하다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아마 격앙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격앙되고 분란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검찰이 좀 잘못했던 부분이나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다 손꼽을 수 있죠. 지금 최근에나 수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반성의 좀 자성의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변호사 출신들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15년 이상이니까요. 뭐 김윤욱 변호사 저도 가능합니다. 네. 임명자격이 다양화돼도 이게 다 입법이 돼버리면 수사지휘권도 없고 인사에서도 별 의견도 없는데 그 외부인을 임명을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이런 그런 얘기를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겠죠. 힘이 실리느냐. 다이렉트로 고등검사장한테 가버리니까 검찰총장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검언유착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9일이죠.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될 것 같았는데요. 뭐 이인영 후보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박정구 국정원장 대통령 재가했다는 말씀드리고 검언유착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수사는 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지하고 기소도 하지 마라 이렇게 결정이 나왔는데
엇갈린 결정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예측대로 됐어요. 예.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대검 의견서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대검에서 의견서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 뭐 이거는 뭐 그냥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나. 예. 중앙지검에서 실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실무를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대검에서 의견을 내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도 좀 안 맞. 왜냐하면 대검에서 의견 내는 거는 한동훈 검사는 수사하지 마라 이런 의견 냈겠죠? 아마 그 의견 냈겠죠. 예. 이때가 계속 그 얘기를 했으니까. 수사팀도 아니고 대검에서 의견을 내기 예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규도 예규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하면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받았거든요. 예.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걸로. 예. 근데 대검 검찰총장은 개입하지 않았지만 검찰총장의 참모 조직인 대검에서 의견서를 냈다는 거는 그 수사지휘권 행사를 좀 반발하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그게 같던 상황에서 수사심의가 열렸다면 그 위원들이 뭐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자, 일단 그러면 한동훈 검사에 대한 기소도 하지 수사도 하지 마라 이 얘기에서 문제점 이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검사를 수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사를 막을 내리지 못한 상태고 그렇죠. 휴대폰도 못 들여다봤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도 못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 문제.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맞는지 몰라도 주진우 변호사 이제 이름이 많이 등장했으니까요. 이동재 전 기자의 피의자의 변호사가 주진우 변호사인데 예. 언제부터 그 녹취 자료가 계속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예. 뭐 한 일주일 이상 동안 해서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녹취 자료만 근거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특히 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채널A에서도 진상조사를 했어요. 예. 5월 달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그 안에도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예. 특히 백모 기자가 냈던 자료라든지 또 그 이동재가 냈던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보고 판단했는지는 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녹음 자료 2월 13일 날 부산에 있었던 그 녹음만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결론이 날 수도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다. 그렇지만 다른 거 안 보고 그랬다면 그것도 심의가 좀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 판사가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녹취록만 보고 영장을 아니죠. 내줬겠느냐. 절대 거기다 아니죠.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예. 검사와 뭐 공모란 말은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기자가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 녹취록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 다른 증거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내지 않았느냐? 그거 안 냈다고 해도 이상한 것이거든요. 안 내면 영장이 발부가 안 되죠. 그것만 봤을 때 예. 저는 그 범죄가 애매했어요. 한담일 수도 있어요.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법률로 따져봤을 때 형벌적 시각에서 따져봤을 때 형법적 시각에서 따져봤을 때는 강요 미수가 되겠냐 애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동 정범. 근데 그 영장이 났고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형사 1부장이죠. 수사팀장이 정진웅 부장이 뭐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는 걸 봤을 때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재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자신의 후배에게 한동훈 검사가 내 이름을 막 팔으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은 다 혼자 하고 거짓말 후배한테 거짓말했고 막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 뭐 그 3월 23일에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되면서 이제 종결이 됐는데 3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일을 역순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채널 A 진상조사 보고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월 10일 날 특히 3월 10일 날 이전 기자가 백모 기자에게 한 말, 지금 이 작가님이 하신 말씀, 그거하고 이전 기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지금 연구위원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추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채널A 자체 조사에서도 추정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언론사 내부 업무 시스템상 이전 기자가 백모 기자에게 그런 지시를 하려면 뭐 누구만 따라다녀라 어쩌라 이렇게 하려면 취재 기획서 결제가 있어야 되고 또 취재비 결제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내부적으로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 관행을 업무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통화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게 당연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3월 그날이 중요합니다. 3월 1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3월 10일 채널A 보고에 따르면 7분간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 통화를 합니다. 예. 그거는 카카오스톡 이런 걸로 통화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직후에 그 지모 씨랑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고요. 예. 또 그 직후에 백모하고 또 문자를 교환합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뭐 걱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녹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봤을 때는 둘이 통화하고 백모 후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 그 연관성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정황 증거란 말씀이죠. 정황 증거죠. 이게 예. 사실은 남은 건 없죠. 2달 후에 핸드폰 압수해가고 압수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 확보하는 게 힘들어요. 유일하게 확보한 거는 2월 13일 그 녹음 자료인데 그거는 지금 계속 보도가 되는 바에 그것만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동재 기자는 이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디가우징 시켜버렸거든요. 없어졌어요. 예. 예, 증거를 인멸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구속된 사유도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증거 인멸 예. 차원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 녹취록만 나오고 다른 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녹취록은 한동훈 검사한테 상당히 유리한 녹취록이고. 그렇죠. 그리고 백 기자가 그 지모 씨랑 통화한 내용을 보면 우리 사장님도 알고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채널A 사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백 기자도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고. 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역장 전담 판사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죠. 역장 내준 거고 예.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렇지 않고 이동재의 단독 플레이였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주진호 변호사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계속 주목을 받으니까 다른 것들은 실제 중요한 건 묻혀버렸죠. 한 달 예. 뒤의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2월 시점을 앞쪽으로 그렇죠. 땡겨가지고. 고검 녹음 자료만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버린 것 같아요. 수사심의에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2달간 조사를 모였기 때문에 디가우징된 휴대전화고 그거는 정말 엄청나게 아까 겨우 발견된 증거입니다. 아까 시간의 역순도 예. 말씀드렸지만 3월 23일 무렵에 한동훈 연구위원이 그 백혜림 백혜림인가요? 그 법조팀장, 네. 예, 법조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동재 전 기자와 나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느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끊은 모양인데 그 통화도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하거든요. 녹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왜 물어봤느냐. 그다음에 이동재 전 기자가 제보자 지보 씨한테 한동훈 기자와 통화를 7초 정도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또 녹취록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무시가 됐다는 거고요. 근데 그 심의위원회 위원이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깊이 생각은 했어요. 사후간 적절하게 피해 없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말씀하신 게 TV 한번 나왔었거든요. 깊이 생각은 했어요. 상호간 적절하게 피해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미 구속영장이 나왔었고 또 MBC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어떤 뭐 권한유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는 인정되니까 법원 결정과 배치되는 결정을 해서 생길 논란이나 비난은 비껴가되 좀 비전문적이지만 타협적인 결정을 하려고 마음 먹은 위원들이 상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이러라고 만든 건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예. 일반 국민들 중에 혹시나 검찰의 강압적인 아니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그 어떤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라고요. 예.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지금 기업 총수,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거 신청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통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교육입니까? 예, 최근에 그 장애인 학대 사건에 관계해가지고 수사심의회 했는데 뭐 아무런 말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힘없는 서민들이 혹시라도 검찰의 부당한 수사 때 다른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 봐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재벌 총수가 신청하고 검사장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뭐 재벌 총수나 이 또 검사장 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본 거잖아요. 수사 심의를 통해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최종 결정은 어쨌든 간에 뭐 권고를 받았지만 뭐 면죄부 받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가 지금 바람직한 제도인지
시작은 타당했는데 운영이 잘못됐는지 예.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은 변호사는 못 씁니다. 예, 안 갖다가 받아주- 큰일 나면 안 안 받아줍니다.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예. 한번 써볼까요? 그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검찰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문제잖아요. 이제 일단 중앙지검에서는 반발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사팀이 또 자존심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수사심의에 뭐 제가 뭐 폄훼하긴 그렇지만 그 판단하는 과정은 어떤 뭐 좀 정밀한 과정보다는 어떤 뭐 설명을 듣고 이렇게 뭐 어떤 심리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토의 심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밀한 심리는 아닌 토의 심의라고 보면 수사팀에서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고 또 가능성이 있다면 기소를 관철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두 사건 다. 두 사건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 사건 같은 경우 심의위원 두 분이 뭐 스님이시라던가 뭐 이번에 나의 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던가 뭐 등등 심의위원의 판단에 어떤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다 따져봤을 때 좀 검찰에서도 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명단 공개를 안 한다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팀이 여기에 마냥 승부가 하는 게 옳은지 그건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짧게 더 해보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전남 영광에서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중학생이 숨지기 얼마 전에 또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 전남에 있는 대안학교인 중학교에서 남학생 A군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망한 상태인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들이 억울하게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올해 그 대한중학교에 입학한 그 아들이 저번 달 9일에 첫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숙사 생활을 했던 친구 4명이 등교 첫날부터 취침 시간만 되면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자게 했고 부모 등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괴롭힘에 시달렸던 그 피해자 학생이 19일 날 이를 학교에 알렸고요. 학교는 3일 뒤인 2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등교를 했고 오히려 피해자 학생이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 후 지난달 26일 교육청이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집에서 실시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등교 중지가 내려졌습니다. 등교 중지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교를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 피해 학생이 놀라서 이런 췌장염 일이 사망까지 벌어졌네요. 알겠습니다. 그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분리를 왜 안 했을까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